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저는 강의를 되게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짧게 하는 걸 좋아하고, 어, 그렇지만 짧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계신 오늘 초대되신 분들께 다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조금 더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마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갑자기 언제든지 갑자기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집중 안 하시면 나중에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이 제목은 말 그대로 이 최근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산 책 제목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더라고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더라고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중간 과정으로서 바로 취업을 도전하기보다 대학원을 간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백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이라는 어떤 핑계 다른 대안을 찾고 조금은 그 학생 신분으로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지금 모든 분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어내면서 모두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혹시 롱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들 롱런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롱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국은 롱런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면 2020년도 트렌드 코리아였나요? 거기에 업글인간이라는 트렌드 키워드가 한 가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업스킬링 그리고 리스킬링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그 조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인정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줌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하고 있던 어떤 일 그리고 학업, 자기 개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또는 만족하고 있었다. 또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약간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런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혹시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다든지, 나의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있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또는 내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거나 내 자녀에게 의지하실 분이 있습니까? 사실 나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오래전부터 끝이 났고 그러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앞으로의 내 삶이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불확실성이 큰 임팩트로 지금 다가오게 돼 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떤 경제 상황과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공경에 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겠죠.
진짜 위기의 시작이 지금부터입니다. 실력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작년 2월 정도 돼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변화를 수긍하지 못하고 트렌드를 읽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사라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즈니스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2년이 지난 시점 지금 봤을 때 누가 생존을 하고 또한 더 성장을 한 이것이 완전히 판가름이 났죠. 결국은 실력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가 훨씬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었잖아요.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위기가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할지라도 훨씬 더 도태된 양극화 사회에서 평균 이상으로 내가 전진하는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훨씬 더 뒤처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남포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포동에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이 피자집 이름이 이재모 피자라는 곳인데 피자집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오랜만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이 주문한 피자를 서빙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갖다 주지 않고 로보트가 서빙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로보트, 자동화 이런 것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식당에서 서빙을 제가 받으니까 되게 느낌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보이는 귀엽게 생긴 이 로보트가 피자부터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주문을 하니까 이 피자가 구워지기 전에 이렇게 서빙이 돼야 될 것들이 있죠. 이 플레이트 그리고 나이프 그리고 뭐 콜라 컵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먼저 배달이 됐습니다. 로보트가. 그다음에 한 10여 분 지나니까 이렇게 피자를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와, 정말 멋지다. 와, 정말 트렌디하다. 정말 미래적이다. 그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이재모 피자의 특징이 제가 딱 손님으로서 앉은 테이블에 주문을 할 수 있는 그 카드 리더기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테이블마다 다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그런 것이 주문하는 키오스크나 프론트 데스크 그곳에 한 개가 있는 게 보통 한두 개 있는 게 마련인데 여기는 손님이 앉는 테이블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하고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앉아 가지고 이 화면에 나온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고릅니다. 피자 종류. 그 위에 얹어지는 어떤 재료들과 음료수, 그다음에 디핑 뭐 전부 다 이렇게 고르고 카드를 꽂으면 바로 결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서에 맞춰 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배송을 해 줍니다. 야,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5년 앞당겨졌다고 했는데 미래가 2025년, 2030년에 있을 어떠한 그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미래를 지금 미리 맛보고 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사실 지금 제가 이재모 피자의 로봇 이야기는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미 완전히 우리 실생활에 확 들어와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리해지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단순 시간과 나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물리적인 또 시간을 통해서 돈을 받는 그런 봉급자들은
굉장히 위태해지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피자집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고도화된 어떤 그러한 어떤 산업 사회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빠르게 지금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에이지랑 메타.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좀 가져온 게 지금 뜬금없죠? 갑자기 점프를 했는데 이 우리 로고가 이게 아닙니다. 맞죠? 이거 보시면 요게 떠오르실 텐데 에이지랑 메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에이지랑 메타를 통해서 정말 큰 비전을 보시고 제품적으로도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전부 다 메타에 대해서 제품도 권하고 사업적 비전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참 제가 재미있어서 좀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닮았죠. 이 메타는 이번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버리고 메타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시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뉴스킨이라는 기업에서 에이지랑 메타를 이렇게 출시한 이번 달에 페이스북도 똑같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메타는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해요.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페이스북의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따온 거죠.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 커버하고 있던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사업체 그것을 페이스북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페이스북의 방향이 메타버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전히 메타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되게 시기가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가져왔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초글로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전통적인 교육에 맞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뭐 공부를 잘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달려온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떻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한 어떤 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계속 받아오시고 그러한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이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글로벌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 좀 살펴보시면 새로운 우리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글로벌 기업 중에 한 기업인 애플은 참 놀랐습니다. 신규 채용할 때 신규 채용된 직원 중에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절반만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기업이자 선망의 대상인 애플이라는 그 기업에서도 채용할 때 딱 보니까 절반은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대학 졸업장 자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또 기업을 말씀드리면 구글이라는 회사 잘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는 6개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이 6개월짜리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4년제 학위를 받은 거랑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짜리 교육을 받는데 한 달에 $49야. 야,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 장학금도 이렇게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대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4년제 대학교 가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회사에서 안 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 학위가 없는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구글이 이러한 교육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일반적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대학이 키우는 인재상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때 결국 어떤 인재상이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학창시절 때 공부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공부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반적인 대학과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받아온 사람들이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분야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비즈니스 스킬,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계적인 스킬들을 가르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 책은 저자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보시면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당신은 왜 그 사업을 추천합니까? 왜냐하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은 부동산으로서 이미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시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을 출판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이분은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 중에서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합니까? 라고 이 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건 교육 시스템이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권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분이 보시는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살아있는 비즈니스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곳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필요한 그러한 덕목과 비즈니스 스킬들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삶의 진정한 비즈니스 스쿨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책을 이렇게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는 바로 네트워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자 아빠와 가난 아빠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일반적인 교육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장을 찾아요. 직장을 도구로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부자들, 제가 만약 여기 22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99.9%는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부자가 좋은 거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여유로우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게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범한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은 뭐냐면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아주 자유로운 삶과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정한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들의 포커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금 흐름, 이 직업의 사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직업을 4개 사분면 나눴어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로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이 4가지 사분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 연봉,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회사라는 인정, 그리고 휴가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잘하면 정년까지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하나, 어, 또 학자금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 학자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보너스도 있대요. 연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되게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면 혼나잖아요. 실수하면 혼나잖아요. 잘 업무를 수행 못하면 연봉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왼쪽 사분면 E와 S 사분면에 있는 분들은 추구하는 것이 안정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 동기부여가 발생하기 진짜 힘들어요. 진정한 그 다음 단계 another 레벨로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쪽 사분면이. 그래서 이 직장 다니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그 봉급 생활자 직장인들이 잘리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회사에 이제 봉급을 주시는 분들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는 그러한 타협점에서 서로 눈치 보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저의 개인적인 착각이었던 거예요.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연봉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많이 오르겠지, 이러한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했을 때가 제가 26살이었는데 입사하고 몇 개월, 1년 정도 지나지 않고서 저의 입사 동기가 회사에서 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그리고 저의 팀장님 같은 경우도, 팀장님도 거의 20년 이상 계셨는데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절대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E와 S에 있지만 가장 불안정한 존이구나. 가장 불안정한 그 사분면의 위치가 바로 E와 S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E에 있는 분들은 꿈이, 목표가 바로 S가 되는 거예요. 본인만의 어떤 파리바게트를 차리고 커피숍을 차리고 맥주집을 차리고 등등의 어떤 목표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사장님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특히나 많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많은 상가들이 임대가 지금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임대가 많이 붙여져 있고 중산층으로 출발했던 분들이 저소득층 이하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잘 해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의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봉급 생활자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업면에 있는 문제는 뭘까? 결국은 이분들이 소득을 버는 형태 자체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한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E에 있든 S에 있든 이분들은 돈과 시간을 맞바꾸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겁니다. 나의 몸뚱아리의 한계죠. 내가 빠지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S사무에는 자영업자는 어떻죠? 내가 빠지면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자리를 못 비웁니다. 편의점에 24시간 편의점이면 밤에 들어가는 야간, 밤새마는 그 타임에는 사장님이 들어갑니다. 오너가 들어갑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24시간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밤에 들어가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시는 그 타임에 들어가신 분이 그 식당의 오너가 들어갑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반면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로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부자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바로 오른쪽 사면에 있는데요. B와 I 사면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은 시간과 맞바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으로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저의 강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뉴스킨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킨을 더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뉴스킨이라는 것은 E나 S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라는 거야. B사분면. 찐 부자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적인 자유까지 누리고 있는 어떤 그분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죠. 그러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인맥이 필요합니다.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도전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뉴스킨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바로 비사분면 부자들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도구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딸이 2명인데 어린이집에 아침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고 셔틀버스를 또 이제 하원을 할 때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면 아빠가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이제 이제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셔틀버스에 빠빠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안녕, 잘 다녀와. 그러면 저희 딸이 이제 6살하고 3살인데 6살짜리가 이제 많이 알 거잖아요. 그러면 오만 그 손짓 발짓을 다 시킵니다. 한 번은 크게 하트 해달라. 그 다음에 작은 스몰 하트 해달라. 오만 가지 손짓 발짓을 다 시킵니다. 제가 제대로 안 하면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삐집니다. 그래서 꼭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죠. 저 혼자 아빠인데 셔틀버스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이 한 버스가 한 4시 정도 와요. 4시 정도 오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을 배웅을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놀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하거든요. 킥보드를 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아이들하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거기 있는 어머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면서 아이들 요즘 방과 후에 뭐 시키시나요? 이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죠. 참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셔틀버스 픽업과 집에 오는 그러한 시간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어, 원래 정해진 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10시간, 12시간 이상으로 또 야근을 하고 주말에 갔어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월급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10시간 이상 저당 잡혔던 경우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저당 잡혀놨던 나만의 시간, 10시간, 12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 거거든요. 저희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읽는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저희 지인분 중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책을 벌써 한 4-5권 내신 분이 있어요. 서점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책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을 처음에 출판하면 그걸 1쇄라고 해요. 1쇄. 한 번 처음에 한 3,000권 정도 찍어내는 것이죠. 수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권 찍어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팔리면 그 다음에 2쇄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찍어내는 거죠. 근데 저보고 질문하더라고요. 충일님 혹시 시중에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 중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1쇄에서 2쇄로 넘어가는 책들이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1%도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2쇄로 넘어가는 게. 그분의 말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책을 내신 경험으로 봤을 때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만큼 책들이 다시 재인쇄가 들어가서 독자들한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퍼센트가 낮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뉴스킨 사업자들,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읽는 책 중에 한 권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0년 2월 29일에 1세가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 25세가 발행되었네요. 자,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뉴스킨 사업자들이 완벽하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자들은 평생 학습하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멋진 리더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장하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새로운 어떤 입문하신 분들이 없다고 했다라면 이렇게 이 책이 1세, 2세, 25세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뉴스킨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저는 저희 뉴스키너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분들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 걸맞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책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부자빠의 비즈니스쿨은 60세를 넘었습니다. 60세. 대박이죠. 예, 이런 책들을 바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베스트셀러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바로 뉴스키너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분들이 뉴스키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10년 해오면서 그렇게 제 눈으로 목격해 왔거든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입문했을 때 저는 이 장표 한 가지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결정했어요. 뉴스킨에는 일반 직장처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직급이 뉴스킨에도 있거든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이 장표를 봤을 때 이 직급별로 1인당 받는 연간 수당, 연봉이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나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받는 연봉이 이 정도였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됐을 때 연봉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는데 사실은 연봉 협상이 아니었고 연봉 통보였고 그리고 제가 연봉이 매년마다 오를 것이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고 동결 또는
후퇴하거나 나의 후배인 신입사원이 나의 동등한 연봉이 되거나 앞지르는 경우를 봤을 때 굉장히 이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직급을 달성해서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 나의 퍼포먼스에 맞춰서 이러한 소득을 벌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욕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어떤 내 삶의 패턴에서 불편함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갈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평균 후원 수당을 봤을 때 바로 굉장히 전율을 느끼면서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임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얘기하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의 회사 문화가 뭐냐면 넷플릭스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포츠 팀이지 가족이 아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스포츠 팀이지 가족이 아니다라고 넷플릭스에서 얘기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회사는 일하러 모이는 곳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보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가장 실력 있느냐가 중요한 게 회사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걸 잘 귀담아 들으세요. 프로야구팀에서 나이나 연차 순으로 에이스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루키여도 신입이라도 실력이 탁월하면 에이스가 된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조직을 추구했던 겁니다. 어떤 조직, 그 비즈니스 조직,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오래 일했다고 해서 스펙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인정받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특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처럼 여러분들도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야구 선수가 어떤 구단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20살에 입단을 했어. 근데 거기 35살 선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기회가 절대 없고 나는 주전자만 날라야 되고 기본급만 받는다. 그것이 스포츠팀이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기회이자 비전이죠. 내가 속한 조직이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슬로건이 뉴스킨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이 추구하는 이 문화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 워크인 픽업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가보시면 이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사무적인 부분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2층에 가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한쪽 벽면이 코너가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등재된 적혀져 있는 이름, 성함들은 뉴스킨 사업자분들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팀 엘리트라는 직급과 그리고 백만장자 COE1이라는 타이틀, 그분들의 이 이름 리스트가 됩니다. 이분들의 연봉은 최소 억대 연봉 이상이신 거죠. 제가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표현이 억대 연봉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연봉을 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 조직에서 예를 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이사님이 있어. 또는 전문 경영인 사장님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 포지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A라는 분이 억대 연봉을 받았어. 근데 B라는 사원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똑같은 직급과 똑같은 연봉을 받아요.
이것이 불가능해요. 일반적 조직에서는. 그 포지션과 그 연봉을 받는 그 포지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한 연차가 달라요. 어떤 분은 20년 전에 시작했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시작하고 어떤 분은 5년 전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억대 연봉 이상이라는 거예요. 억대 연봉 이상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내려와야지만 5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최고 직급에 도달한다거나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도달하셨고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분은 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억대 연봉 된 분하고 똑같이 계속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성공자의 포지션이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지금 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이 이름, 이 네모난 칸이 몇 개나 보이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억대 연봉 이상을 벌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 뉴스키는 50개국 이상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 50개국 중에 한 개 마켓이 한국인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티메리트 100만 장자 이상 분들은 한국의 사업자만 이렇게 이름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100만 장자 COE1 이상 대신 그러한 억대 연봉 이상의 성공자들을 뉴스키라는 기업은 이렇게 많이, 제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네모로 직접 나중에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네 자리 숫자잖아요. COE1 100만 년 이상의 분들이 네 자리 숫자 이상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더 비전 제가 말씀드릴까 희망을 드릴까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이 빈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안 나와도 됩니다. 특별한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토익 없어도 됩니다. 아무런 스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칸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억대 연봉자가 못 되게 아닙니다. 뉴스키는 이 옆에 칸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또 올려줄 겁니다. 얼마든지 성공자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마칠 텐데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할 수 있으면 꼭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할애하셔서 또 다른 직업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긱 이코노미입니다. 긱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역사에서나 볼 그런 표현이고, 나의 어떤 고용이 보장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실 파이프라인이 한 개 더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쪽 파이프라인이 조금 부족할 때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반드시 하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적인 트렌드입니다. 겸업이란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면 겸업을, 그러니까 투잡을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어요. 불허, 사내 규정으로 막아놨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허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겸업 허용이 세계적인 확산 추세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겸업을 장려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대기업이라면 그 사내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딴 눈 돌리지 않도록 굉장히 옥죄일 것 같은데 오히려 대기업에서 더 장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고용된 그 직원들의 고용을 보호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 압니다.
책임지지 못할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그 직원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잡을 해야 된다라고 대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트렌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것이 허용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들이.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유튜브 있죠? 유튜버 경험업을 허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뉴스킨을 반드시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시다? 자영업하고 계시다? 뉴스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업을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게요. 전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투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투잡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뉴스킨과 같은 투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떤 직업 비즈니스들 중에 왜 하필이면 뉴스킨을 투잡으로 권하느냐? 왜냐하면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위에 투잡을 한다 했을 때 뉴스킨만큼 시간이 자유롭고 뉴스킨만큼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은 여러분들께서 매장을 차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감이 제로에 가깝죠. 내가 투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내가 잃을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방법들을 이 노하우들을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뉴스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메인 잡 또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투잡을 알아보고 계시다. 그곳에서 노하우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알려준다 하더라도 공짜로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에서는 여러분들이 억대연봉이 되고 그 이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무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하고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바로 가치이자 문화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이 책에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이동할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입니다. 자고로 그 인류는 유목민이었죠. 정착하지 않고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시 그러한 부분들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요. 2020년 2월 달부터 지금 2021년도 11월 달까지 생존하고 성장했던 어떤 비즈니스, 사업, 그리고 개인들을 보시면 다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 됩니다. Working from home, 재택근무가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되고요. Working from phone, 휴대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됩니다. Working from anywhere, 내가 어디에 있든지 비즈니스, 커넥트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적합한 것이 저는 바로 뉴스킨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뉴스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알아보신 분들 뉴스킨에 대한 좋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뉴스킨을 통해서 성공자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